집에서 커피를 내리실 때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주전자랑 드리퍼를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드리퍼 지금 저희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일단 입문할 때는 뭘 사는지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처음에 사실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울이에요. 저울을 하나 구매하시면 나중에 어떤 브루잉 툴을 사용하더라도 처음에는 일단 계량을 해서 내가 몇 그램을 써서 몇 그램을 내렸는지가 그게 데이터화 됐을 때, 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울을 사는 걸 추천드리고, 주전자도 뭘 사야 될지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집에서 쓰는 전기 주전자로 그냥 부어도 사실 크게 상관없으니까 물이 들어가는 양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잔 커피 내리는데 몇 그램을 써야 되냐 아니면 몇 스푼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스푼으로 하면은 가지고 있는 스푼마다 다 너무 달라요. 스푼보다는 그램 수로 측정을 하는 게 낫고, 컵도 보통 한 컵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마다 드시는 컵의 사이즈가 너무 많이 달라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컵들은 150ml 컵부터 큰 것까지는 300ml 아니면 더 큰 컵들은 뭐 16온스까지도 있는데, 이제 그 컵에 따라서 사이즈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커피 양하고 들어가는 물의 양을 확실히 체크하시는 편이 일관적으로 추출해서 드실 수 있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타리오 V60를 이용해서 이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려볼 건데요. 자, 잠시만요. 먼저 필터는 그냥 옆으로 접으셔가지고 맞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먼저 필터를 저는 린싱을 좀 충분히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드리퍼 온도랑 서버 온도도 따뜻하게 맞출 수 있고, 필터에서 나오는 종이의 냄새들 같은 거를 약간이나마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릴 커피는 파나마 데보라 게이샤 일루미네이션 프로세스라는 커피인데요. 분쇄도를 저는 조금 더 가늘게 가는 편이에요. 커피 20g을 넣고 처음에 뜸 들일 때 물을 좀 충분히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피가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물을 보통 2배수도 넣는데 저는 2.5배까지도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커피에 물이 안 닿는 부분이 없게 전체적으로 충분히 적실 수 있게. 그리고 저는 뜸은 40초까지 뜸도 충분히 들여주는 편이고, 처음에 좋은 맛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는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인데, 물이 완전히 이제 다 빠졌을 때쯤에 다시 2차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로 이제 원하시는 양까지, 저는 300을 내릴 건데 300까지 그냥 쭉 부어줘요. 한 3분 30초 정도에 이제 모든 추출이 끝났습니다. 물 온도는 몇 도로 하셨어요? 95도로 했어요. 좀 배전도 낮은 커피일 때는 보통 95도로 하고, 배전도 좀 높을 때는 한 92도? 보통 한 92도에서 95도 사이에서 보통 다 해요. 게이샤가 자칫하면은 그 향과 어떤 캐릭터를 살리려다 보면 애프터를 잃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밸런스 맞게 애프터까지 은은하게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후미까지 잘 살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뜸을 30초가 아니라 40초를 들이셨어요. 이거는 왜 40초 정도를 들이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가스도 빠져나오고 충분히 적셔지도록 기다리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다른 커피들도 보통 한 40초 정도 뜸을 들이고 이제 추출을 하고, 물이 1차, 2차, 3차 총 3번의 푸어를 해주는데 뜸 빼고, 보통은 이제 1차 붓고 2차 붓기 전에 물이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푸어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물이 다 빠지고 그 다음 푸어링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물이 충분히 다 빠진 다음에 다음 새 물을 붓는데, 중간에 차 있으면은 거기 안쪽에 있는 물에는 이미 커피가 약간 녹아 있는 상태고, 그 물들이 다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물을 부어서 거기서 좀 추출을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좀 더 바디감도 높아지고 좀 더 선명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20g을 사용하셔서 300g을 추출하시잖아요. 1대 15의 비율로. 그럼 보통 한 2분 30초, 2분 30초 좌우되는데
지금 거의 3분 30초 네. 정도의 네. 드립 시간이 끝났어요. 네. 커피에 따라서 저는 좀 더 그 라이트하고 향미가 살리는 커피를 추출할 때는 저도 한 2분 30초 정도 수준으로 이제 추출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런 바디감이나 전체적인 밸런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한 3분 30초까지도 충분히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먹어봤을 네. 때 게이샤 커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이제 네. 애프터도 잘 살린 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먹었던 게이샤는 좀 네. 많았던 것 같은데 네. 후미가 이렇게 네. 쭉 오랫동안 남는 게이샤 커피는 네. 좀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거든요. 네, 로스팅이 라이트하긴 한데 그 라이트한 로스팅을 이제 추출할 때도 너무 향미랑 클린 컵만 강조한 이제 추출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이제 바디랑 밸런스를 강조한. 그러면 아이스 레시피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시원한 서버에 일단 얼음을 100g 정도 담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린싱을 해서 오겠습니다. 아이스로 내릴 커피는 이제 데보라 게이샤 같은 농장이고요. 무산소 가공 프로세스의 커피입니다. 네, 이것도 분쇄도는 아까 따뜻한 거 내릴 때 사용했던 분쇄도랑 같은 분쇄도입니다. 아이스 추출은 먼저 분쇄도는 아까랑 같은 분쇄도고요. 그 다음에 뜸들이는 물은 40g 붓겠습니다. 아이스는 핫보다 뜸들이는 양을 조금 부어주셨네요. 아이스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얼음이 녹은 물과 희석이 되기 때문에 따뜻한 거랑 똑같이 하다 보면 추출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 추출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끔 물 양을 좀 줄이고 붓는 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좀 높은 수율을 낼 수 있도록. 자, 다음은 40초 정도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40g씩 200이 될 때까지 5번에 나눠서 계속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따뜻한 거랑 마찬가지로 물이 충분히 다 빠진 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총 추출 시간은 약 2분 30초 정도 되고, 아까 남아있던 얼음이 다 녹아서 핫이랑 다른 거는 핫은 300g, 아이스는 200g을 추출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완전 포도. 무산소 발효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이제 향미가 있는데 점점 녹았을 때도 부드러우면서 이제 끝까지 이런 특징이 계속 남아있는 게 특징이에요. 텍스처난 바디가 좀 입안에서 매끌매끌한 것 같아요, 더. 제가 아이스 브루잉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이스 브루잉이 보통 좀 앞에 부분의 향미랑 단맛이랑 산미 정도만 끌어내고 좀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희석돼가지고 좀 클린하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청량감 있는 음료로서 아이스 브루잉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 느낌보다는 좀 충분히 커피가 추출이 돼서 어느 정도 약간 끝에도 약간 후미도 좀 남고 은은한 여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커피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거 추출 레시피도 좀 그런 식으로 잡아봤어요. 커피를 집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인데 30초 넘어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자기만의 그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예요. 마지노선이 한 32초까지는 괜찮은데 33초는 안 된다,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너무 갇히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추출을 해보시고 좀 편하게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고정관념이나 아니면은 너무 막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갇혀있지 말고 좀 더 편하게 도전을 해보시면은 우리 안스타님 채널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을 참조하셔서 여러 가지 레시피로 다양하게 커피를 즐겨보시면 많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